지금은 은행에서 봤을 때 15억 2,100만 원 하면은 이 정도 건물 들어가겠네라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뭐랬습니까? 1,000만 원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23억 4천이라. 자,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지역과 이 지역 특색과 지리적 요건과 어떤 사항을 봐도 23억 4천으로 은행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제는 말도 되나 모르겠다. 자, 이게 처음 촬영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처음 촬영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촬영을 했어요. 어제 촬영을 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카메라에 녹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연결해라면 녹음도 안 되나 봐. 맞지? 그게 안 되는 거지. 녹음이 된 그 연결돼 있으면 소리가 안 들어와.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가지고 그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됐답니다. 우리 PD가 이메일로 오는 사연들을 받아보는데 그 사연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자녀 2명, 10살 아들과 12살 딸을 혼자 키우는 돌싱 아빠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돈이 2억 6,2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라면 이 금액이 될 것이고 일반 철근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본 감정평가액에서 얼마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은행하고 건축주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사랑 건축주랑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은행에 딱 가면 은행에서 딱 바로 부딪힐 내용들 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금액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존 금액. 자, 7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합계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풀면 너무 많이 푸는 거 아이가? 이거는 내 밥벌인데.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존 신축 평당가를 대입을 했을 때 은행에서는 234평을 지으면 이거는 12억 8,700만 원 정도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잠시만요. 현재 단가로 갈게요. 현재 단가. 왜냐면 지금 기존 거를 볼 수가 없다, 이거. 기존 거는 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현재 기준으로 봐야지. 기존 거는 이미 옛날 과거의 것들이니까 지금 변경돼 가지고 할 수가 없고 현재 걸로만 봅시다. 현재. 자,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현재 234평을 지으면 15억 2,100만 원을 봐준다는 겁니다. 15억 2,100만 원 들어가겠지 라고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 10억, 자기 자본 금액이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출 가능 금액이 7억 3천이 되는 거고, 자기 자본이 3억 1,500 정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측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자기 자본이라는 거지.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뭡니까? 자기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이야. 근데 우리 자기 자본 얼마 있습니까? 2억 6,100이 있자고. 자기 자본이 이 금액이라고. 이 금액이 있다고. 얼마가 모자래? 지금 상황이 1억 9,100이 모자라고. 5,300이 부족한 상황이거든. 철근 콘크리트가 6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으면 650만 원짜리가 없어. 지금 650만 원에 딱 구조물만 50만 원, 700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고 조경 들어가고, 그럼 디자인 좀 섞이고 나면 1,000만 원 훌쩍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은행에 금액 막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왜냐면 감정평가액이 신축평당가가 진짜 신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1200만 원 들어간다. 1200만 원 다 봐주면은 뭐 은행이 대출 받아가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1200만 원 봐주지가 않고 650만 원 정도밖에 안 봐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비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자기 이제 컨설팅 회사의 능력인데 우리 은행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은행은 항상 불안해.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수익률이 높아져 가지고 대출 이자 상환을 잘 할 건지 그런 인기 있는 건물이 될 건지 아니고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엄청나게 걱정이 많아요. 은행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돈을 내주더라도 안 내주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0만 원 나오고 누구는 500만 원 나왔으면 500만 원 쪽으로 해준다고. 그 상황 속에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끔, 은행이 조금 더 이 차주에 대한 믿음이나 이 건물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끔, 이렇게 건물 지으면 와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물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컨설팅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에서 봤을 때 15억 2100만 원 하면은 이 정도 건물 들어가겠네라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뭐랬습니까? 1000만 원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23억 4천이라. 자,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지역과 이 지역 특색과 지리적 요건과 어떤 사항을 봐도 23억 4천으로 은행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제는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는 23억을 무조건 대박 납니다인데 은행은 보수해 중에도 보수를 했잖아. 그러면은 은행 지점장 또는 그룹장 또는 은행장이 판단을 했을 때 안 돼요. 15억 또 아깝다 야 14억만 주라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금액을 낮추고 갑니다. 상권이 애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단가를 낮추어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다. 일단 다분 10억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대출을 아예 안 내줄 수도 있다고. 이게 수지나 이런 거 타당성을 분석을 했을 때 너무 과장된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가면 은행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아예. 더군다나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줍니다. 일반적인 사람가 대출 절대 못 받습니다. 안 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 대표가 진행하는 그런 현장들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 박 대표가 진행하는 현장들에서는 깔끔하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랑 은행은 잘 돼 있습니다. 그룹장님이랑 통화도 잘 되고 잘 풀어주시고 다 하는데, 명동에 가서도 증권사에서도 뭐 지금 브릿지 안 열어준다 하더라. 브릿지 열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뢰를 바탕이 됐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대출 좀 내줘 있어. 한번 내주세요. 안 해준다고. 이게 제가 간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계획을 들고 가면 바꾸라고. 그룹장한테 가기 전에 차장선에서 대표님 이거 좀 가장되기 좀 이타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게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온다고. 저한테는 땅값이 비싸. 지금 내가 보니까 117평에 5억이라잖아요 이게 사연자가 보내준 지리적 요건을 몰라. 그래서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 근데 느낌만 봤을 때는 근생이면은 요 시내 주변이 아닌가, 하구인가, 아니면은 아파트 대단지 앞에 시내 주변이라기 땅값이 좀 싸. 이 변두리인 것 같은데 신도시?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축 평당가를 낮추어서 한다 했죠. 신축 평당가가 아까 여기 650만 원인데 이거는 한 600만 원, 이건 한 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 그냥 우리가 성실 납부 이런 것처럼 스스로 낮춰서 간다는 거지. 이게 솔직해 보이거든. 자진납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다? 할 말이 또 있어. 금이 떨어졌죠? 떨어졌잖아. 은행에서 10억 단위 보는 거랑 9억 단위 보는 거랑 틀리다고, 이게 느낌이. 자, 보면은 600만 원 하니까 15억 2천이 아니고 14억이 되는 거죠. 14억 4백. 이렇게 낮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액이 15억이야. 근데 내가 건물 짓는 도급 금액이 14억이라고 신고한다고. 그럼 15억 안 보고 14억 본다고. 1억 정도 개입이 있잖아.
그럼 은행에서는 좀 더 안전빵이다, 이게. 심리적으로. 만약에 애매한데 15억에 공사 도급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봐요. 야, 여기서 15억, 이파이 찾아먹는데. 너무 많이 찾아먹는데. 이리 된다고. 그러면은 고민을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안 돼. 15억, 14억? 편안하게 가라. 이게 낫다고. 그냥 오히려 1억 때문에 그럴 바에 1억 해봐야 대출내 7천만 원이라. 7천만 원 때문에 14억 다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좀 낮춰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권이 상당히 좋은 경우는 단가를 올려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다. 요게 기술이거든. 결국 이게 밑에 게 기술이야. 밑에 게 결국. 상권이 애매해도 좋은 상권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술이잖아, 이게. 좋은 상권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 좋은 상권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고. 서류를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재도 막 살펴보고. 이 과정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된 상태라고 보자고. 설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이 영상 촬영 오늘 하루에 안 끝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설득이 됐다고 보자. 자, 여기서는 뭐가 딱 나오냐면 토지 유동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토지 유동화가 나오는데, 토지 117평 단가 상승 준공후 대출,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으로.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현재가 5억이죠. 5억 나누기 이거라고. 평당 단가가 이렇다고. 427만 원이야. 땅값이 평가절하가 돼 있다고. 평가절하된 걸 원상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없었는데 건물이 올라가서 이 땅이 가치가 있는 땅이 되었네 하고 보면 옆에 땅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고. 여기서 땅값이 올라간다고. 여기서 이 상권이 좋게 만들면 땅값이 보통 430만 원 산 땅은 지금 제 느낌상 한 550만 원까지는 530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단가 상승이 117평의 이 금액인데 아마도 얼마가 더 오를 것 같냐면 이 정도까지는 올려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103만 원 정도 올라간다 보았을 때 이 정도 오른다고. 돈이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상승이 된다고. 이 부분은 기존 토지 매매 금액보다 1.25에서 1.3배 정도는 평당가가 올라갈 수 있다 는 거지. 자,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순수 현금으로 은행 대출 없이 공사를 완료한다면 10%가 아닌 최대 18%에서 20%까지 추가 대출이 형성된다는 거지. 건물이 없어. 허가 이 쪼가리 한 개야. 이거 한 개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니까 대출해달라 하면은 이 종이 쪼가리만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거든. 근데 이 쪼가리를 믿고 대출을 내줬다가 실제로 건물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토지 등기가 됐어. 그럼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실제 건물이 생겼네 하면서 좀 안심이 될까 아이가. 그러면서 빼놨던 자녀 대출금이 좀 있다, 일부 있다고요. 73% 때려줬으면 한 3, 4%는 더 빼준다고, 5% 정도 빼준다고 더. 왜? 실제 건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럴 때 은행을 상환을 하죠. 보통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나면 1금융권 갈아타면서 한 5% 정도, 10% 정도 더 땡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내 건물 지을 김이더 하고 주셨어. 감정평가를 했어요. 15억 정도 나오네. 오케이. 근데 대출 안 받을랍니다. 그냥 감정평가에가 찌끔만 찍어주이소. 이 건물을 내 포켓에 현금으로 다 집을게고 막. 다 짓고 나면 감정평가 조금 더 떼어주이소 한다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종이 쪼가리를 보고 대출해 줄 필요도 없죠. 건물이 완성됐다 10% 더 줄 필요도 없죠. 건물이 탁 완성되면 현금으로 지가 탁 완성되면 감정평가에 탁 두드려가지고 한 20% 더 때려본다고. 이런 기술까지 이거 완전 상고급 기술인데.
말 없는 거 아이가? 우리 회사 일 없는 거 아이가? 감정평가액 자체를 10% 20%더 때려줄 뿐다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이게 중공업 대출은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표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건 뒤로 좀 약간 빼놓고 토지는 75%입니다. 75%. 상권이 좋다 봤을 때 이거 똑같다고. 그럼 합계 금액이 은행 대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 두 개 합계가 14억 9,400만 원이 돼본다고. 그럼 뭐 이거를 맞출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빼기 이게 돼야지.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애매한 경우와 상권을 잘 만들어내는 경우 이 두 개 차이를 보면 돼. 1이 딱 봤을 때 상권이 상당히 좋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보이지. 그럼 은행에서는 2억 6천 있으면 이거 짓네 이렇게 나온다고. 사항이 3억 3천만 있으면 짓겠네라고 본다고. 이게 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1이 스타트 끌었다가도 아니 이거 상권 좋은데 지가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분 태우면 4억 2,100만 원 필요한 게 아니고 3억 3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해줘이소 이거. 1이 된다고. 그럼 뭐 지가 상승분 9천 하지만 1억 봐줘이소 막 이런다고. 아 좀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1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게 한 3주 정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교육 영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영상 촬영하고 조금 아쉬웠거든. 뭐가 아쉬웠냐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 저의 노하우를 전부 다 녹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엑기스 조금 뺐지. 엑기스 조금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엑기스를 조금 빼긴 했어요. 아까 그 말하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좋은 상권인 것처럼 만드는지 이런 거는 내가 좀 빼긴 했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영상입니다. 왜냐면 저도 제 나름대로 근 10년간 쌓아놓은 엑기스를 푸는 거니까. 아무튼 에쿼티 예치 방식이 은행에 예치한다. 은행에 예치하면 기성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알아서 시공사로 집행한다. 두 번째 방법은 기성에 따라 시공사로 자금을 지급할 때 각 지급한다. 시공사에 자금을 줄 때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시공사의 계약금 및 선불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이때는 기성에 따른 기성 지급 시 은행 지분율만을 지급한다. 여기도 기술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컨설팅 하죠, 설계하죠, 시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주자들의 좋은 어드밴테이지는 시공사에 예치한다는 거죠. 시공사에 예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은행에서. 또는 시공사에서 건축자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어떻게 알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없이 이렇게만 공사를 한다는 거지. 이거를 기지급을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이 돈을 시공사에 안 줄 수 있는가? 안 주려면 은행 대출만 가지고 공사가 끝나야만 안 줄 수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로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굳이 왜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사항이란 게 있어. 건축은 지금 들어가야 되고 승인을 받은 지금 건축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한 2달 뒤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한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9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발주자가. 그러면은 앞에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자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시공사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10억이라 보면 한 4억 정도 투자를 했다 봅니다. 그럼 40% 진행이 되면 은행에서는 40% 기성을 인정을 한다고. 또 은행에서 그러면 대출 내주기로 했던 그 금액을 내준다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려주겠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은행 대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어. 그럴 때는 뭐다? 에쿼티가 필요가 없어요. 대출 받아서 주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은행 돈으로만 가지고 공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자, 이거는 은행의 경우잖아요. 은행.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실제 공사비. 아무쪼록 컨설팅 회사에서 꼭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